이번 시간에는 기술 기준 세 번째 시간으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이런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두 번의 시간 동안 기술 기준, 판단 기준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전체 내용의 아주 일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공부량으로 전체 내용을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전체 내용을 볼 수 없으니까 일단 기술 기준 한 106조 정도까지는 이제 100 몇 조까지는 살펴봤는데 쭉 공부하시면서 그 다음 내용까지 계속 좀 보시고 기출 문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실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 정도 좀 감을 잡으시고 앞으로 공부하는데 계획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맨 처음 문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지문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되는 거고 이것들이 들어있는 조문이 이제 몇 번째 조문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그래서 같은 지지물에 설치하는 경우 기준, 설치 기준 이런 것들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 3, 4 쭉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1번에 보시면 가공전선을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 하고 그러니까 가공전선이 더 위쪽으로 가게 한다 이런 얘기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읽어보면 이거 읽었던 거 내가 좀 기억하는 내용이다 싶으면 이제 맞는 내용이고 대개는 그런데 뭔가 좀 생소하거나 어디 함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틀린 것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좀 더 이제 커져야겠죠. 이번에 보시면 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 파종에 대한 안전율 문제 얼마예요? 1.5 이상일 것.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과 고압 모두 75cm 이상일 것. 그러면 정말 모두인지 아니면 정말 다 75인지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겠죠. 4번에 보시면 통신상의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할 것. 당연하죠. 그렇죠? 연가해서 거리를 띄워서 연가해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한 결과인데 그럼 어떤 게 틀린 건지 맞은 건지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보면서 보시면 판단 기준 제 9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번에 보시면 제목부터 이제 보면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이런 내용은 이제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어떻게 시설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기준이고요. 1번에 보시면 풍압 파종에 대한 안전율 1.5 이상 그래서 안전율이 나오면 얼마다 1.5 이상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하는데 당연히 가공 전선을 더 위로 해야겠죠. 대개는 이제 전압이 높은 것이 항상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3번에 보시면 이격 거리 요 값을 암기하자 그랬죠. 저압에서 얼마? 75 이상, 고압은 2배 이상이 되는 1.5, 그죠? 2배가 되는 1.5 이상 이렇게 해서 저압과 고압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나왔어요? 저압과 고압 모두 75 이상일 것 그랬죠. 그러면 이제 많이 읽어보면 그죠? 우리가 암기를 해보면 금방 답이 3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고압 전선로의 철탑의 가장 높은 곳에 220V용 한 잠깐만 쉴게요. 큰일 났네. 자꾸 기침이 나와서 어쩌면 큰일 났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니 그게 원래 기침이 좀 낫질 않아서 지금
아, 아. 다시 가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하이, 큐. 예, 이 문제는 특고압 전선로의 철탑의 가장 높은 곳에 220V의 항공 장애 등을 설치하였을 때, 이 등기구의 금속재 외암은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접지 공사는 항상 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뭐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야겠죠. 여기서 보시면 답은 제1종 접지 공사가 돼요. 그래서 1종 접지 공사는 그럼 어느 때 행해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규격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내용을 보시면 제1종 접지공사가 적용되는 곳은 특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측, 그렇죠? 2차 측에 접지를 하게 되는 거고, 금속재의 혼촉 방지판, 혼촉 방지판, 예를 들면 변압기 같은 경우 혼촉 방지를 하게 되죠. 항공 장애 등 필외기, 그리고 고압 기계 기구의 외함, 그렇죠? 고압 기계 기구의 외함까지 다 일종 접지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항공 장애 등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의 접지 공사는 제1종 접지 공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바로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보자마자 답을 딱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 기준이나 판단 기준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목을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산하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보고 답을 골라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공부량이 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압기의 안전건선, 그리고 전압조정기의 내장건선, 안전건선, 내장건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일종 접지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경우 일종 접지공사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과전류 차단기 이렇게 나오는데,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 이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의 전류에 견딜 수 있어야 하는가? 이것도 보면 이제 다 바로 익숙한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1배가 돼요. 그렇죠? 1.1배. 이 내용이 나오는 건 판단 기준 제38조에 있습니다. 바로 1번에 나와 있죠. 과전류의 1.1배의 전류에 견딜 것. 이렇게 이게 이제 퓨즈죠.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는 특히 이제 과전류 차단기의 퓨즈죠. 이 퓨즈는 1.1배의 전류에 견딜 것. 그랬는데 2번에 보시면 전격 전류의 1.6배거나 2배의 전류를 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제 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쭉. 그렇죠? 근데 이 표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암기를 부가적으로 더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전격 전류의 구분이 이제 30A, 그리고 60A, 100A, 200, 400, 600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값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300, 30, 60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100, 200, 400, 600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근데 1.6배의 경우에는 두 개씩 묶어서 60분, 120분, 180분 뒤쪽에 두 개, 240분 이렇게 이제 기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견디는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100A 정도에서 한번 쭉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100A 정도에 나눠보면 여기 위쪽 두 개가 60분, 아래쪽 두 개가 120분 이렇게 나오고, 또 120분, 180분, 240분 나가서 이 배수는 60의 배수로 항상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60분 1시간이죠. 120분 2시간, 180분 3시간, 240분 4시간 이렇게 60의 배수로, 1시간당의 배수로, 시간의 배수로 기억을 하면 되고, 두 배의 전류를 흘리는 경우에는 20분, 2분에서 20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역시 2분의 배수로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시고 하나씩 다 끼워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에 시설하는 필외기의 제1종 접지공사, 또 이제 접지공사 내용 나왔죠. 그런데 1종 접지공사죠. 1종 접지공사 바로 답이 나와야 되죠. 근데 고압 가공 전선로에 시설하는 필외기의 제1종, 이때 필외기는 무슨 1종 접지공사를 한다, 이런 내용도 중요하고, 1종 접지공사 전용일 경우에 접지 저항값은
몇 오음까지 허용하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접지 저항값은 몇 오음까지 허용되는가 15옴이 아니죠. 그렇죠? 15옴이 아니라 답은 35옴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기준을 보시면 4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필외기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렇죠? 다만 고압 가공 전선로에 시설하는 필외기의 일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그 일종 접지공사 전용일 때 다른 거랑 같이 쓰지 않고 전용일 때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여기 보면 전용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본래 일종 접지공사는 15옴 이하입니다. 하지만 전용의 경우에는 30옴까지 허용된다. 이런 내용이 43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로 채우기 여러분들이 이제 가로 채우기에 이렇게 채워서 이런 내용들을 잘 또 암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제 빈칸으로 두시고 문제가 나왔다 생각해서 주관식으로 공부하시면 더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 그랬으니까 23kg가 안 되는 거죠. 3상 4선식 중성선 다중 접조식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죠. 그래서 요 주제는 요거의 이제 시험 내용은 절연 내력 시험의 경우 전압을 몇 볼트로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배율이 있어서요. 그죠? 몇 배, 뭐 0.1.1배, 1배, 0.92배 쭉 이렇게 나가는 이 값인데 요거의 내용은 이제 판단 기준 제 13조입니다. 그래서 25kV 이하일 때 25kV 이하니까 22,900볼트가 우리 이제 공칭 전압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얼마가 되는 거예요? 0.92배. 그래서 여기 보면 본래는 1.5배죠. 7kV 이하에서는 1.5배가 되는데 25kV 이하에서는 0.92배가 되고 여기 1.1배도 있었죠. 60kV 초과 중성점 접지식의 경우 1.1배까지도 가고 제일 높은 게 이제 7kV 이하가 이제 1.5였고 나머지는 거의 뭐 1.25배가 이렇게 있고 0.72배도 있고 0.64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0.72배, 0.92배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0.92배가 돼야겠죠. 앞에서 보시면 22,900V에 0.92를 곱하면 뭐 그 간단한 계산식이니까 25,000이나 28,000, 32,000 다 22,900을 넘어가죠. 그래서 이걸 0.92를 곱하는 걸 몰라도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압보다 다 작은 값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하게 돼 있죠. 표에 보시면 여기 다 보시면 어때요? 0.92가 돼서 25,000 즉 25kV 이하에서는 0.92가 되는 거고 이 접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비접지식이거나 다중 접지 제외했을 때만 1.25가 되고 나머지는 중성점 접지할 때는 1.1배도 있긴 하지만 더 큰 경우에 다 0.7이거나 0.64거나 또는 조금 전압이 작을 때는 0.9이거나 그래서 실제 전압보다 작은 전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보시는 이 22,900은 사실 이제 성간 전압이죠. 그래서 상전압은 이거의 루트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0.92를 곱해도 상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440V용 전동기의 외암을 접지할 때 접지 저항 값은 몇 옴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접지 저항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압이 440V 그랬어요. 440V가 기준이 돼서 문제에서는 이제 440V로 나와 있는데 기준 전압은 구분이 되는 전압은 원래 이제 40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에 보시면 판단 기준 제33조에 보시면 440V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제 이렇게 해서 기준이 400V를 가지고 이제 기준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만의 저압의 경우에는 3종 접지 공사를 하고 이상에서는 특 3종이 되겠죠. 특 3종. 그리고 고압용, 특고압용에서는 제1종 접지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시면 접지 저항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440이니까 400이
넘어가서 특 3종이 되겠죠. 특 3종은 1종과 같이 시범 이하로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일단 여기 이제 특 3조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이제 규격이 다 시범 이하가 되는 거죠. 시범 아래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자, 어떤 공장에서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 전압이 22,000, 즉 22kV인 가공 전선을 건물 옆쪽에서 그죠? 조형제 옆쪽에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건물의 조형제 이격거리, 이것도 이제 암기 사항이죠. 여러분들 표에서 잘 암기하셨을 텐데 판단 기준 제 126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부 조형제, 그죠? 물론 이제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그랬어요. 126조가 됐으니까 이제 특고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케이블의 경우죠. 케이블의 경우, 그리고 그냥 절연전선의 경우 그랬습니다. 절연전선의 경우는 위쪽으로 2.5m, 옆쪽이나 아래쪽은 이제 1.5m 이렇게 되고, 케이블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되죠. 그래서 1.2m로 줄어드는데 옆쪽 아래쪽, 옆쪽이거나 아래쪽에는 0.5m까지 이렇게 이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2.5, 1.5, 1.2, 0.5 이렇게 이제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문제에 나온 건 케이블이면서 옆쪽 이렇게 나왔었죠. 다시 이제 문제로 가보시면 케이블을 사용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 전압이 22kV니까 35kV 이하가 되는 거고, 케이블을 사용하면서 조형제 이격거리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50이 돼야겠죠. 50. 그래서 케이블은 바로 50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 푸실 때는 그래서 케이블의 경우 옆쪽이나 아래쪽은 50. 그 이제 위쪽은 1m 20, 1m 20.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내용, 그다음 문제로 가보면 전로에 시설하는 고압용 기계 기구의 철대 및 금속 외하면은 제 몇 종 접지 공사를 하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바로 답이 나오죠. 1종 접지 공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나 금속재 외함 이렇게, 또는 항공장애 등 문제가 앞에서 나왔던 거였죠. 그리고 특고압 변성기 2차 측 이런 것들도 다 제1종 접지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33조의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규의 철대 및 금속재 외함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접지 공사를 하게 되는데 400V 미만인 경우에는 3종, 400V 이상의 저압용의 경우에는 특 3종, 고압용, 특고압용의 경우에는 제1종. 이렇게 이것도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보면 이거 매번 출제가 되는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만 잘 외워두면 한 문제 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외워둬야 되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한번 우리가 키를 기준으로 한다. 성인의 키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었죠. 물론 모두가 다 1m 80은 아니지만 적정한 정도, 약간 좀 높은 정도, 아니면 아이들이 손을 뻗어서 달 수 없는 높이 1m 80 정도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2m는 뭐 어때요? 너무 낮죠. 애들이 다 올라갈 수 있겠죠. 안 되고 2.2나 2.5는 성인들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팔을 뻗어서, 성인들이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정도, 사다리를 높지 않은 발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 1.8m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판단 기준 제 60조에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의 시설하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리고 1, 2, 3, 4번도 같이 쭉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 즉 내부라는 건 이제 전주 내부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거죠. 지지물 내부에. 2번은 승탑 승조 방지 장치가 이제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올라갈 수 없게 뭐 이렇게 방어 장치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3번에 보시면 울타리 담, 이것도 같은 내용이네요. 울타리 담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4번에 보시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산간 이런 데는 좀 작업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예외로 두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기억할 때는 그래서 숫자를 기억할 때는 꼭 1.8m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죄송합니다. 큰일이네. 네, 들어갈까요? 예, 예. 네, 하이, 큐. 자, 그 다음 문제는 조합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 시, 이 값도 중요해요. 0.5초 이내에 시설 시에는 자동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가 100mA이면 이 값이 이제 범위죠. 이런 경우에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은 몇 옴 이하로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거 표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시면 이게 이제 18조의 내용이죠. 접지 저항 값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자, 여기 보면 0.5초 이내에 자동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종 접지 공사와 특3종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 값은, 자, 요거 값을 이렇게 한번 곱하기를 해보면 30 곱하기 500, 그죠? 여기 이제 100 곱하기 150. 근데 100mA니까 사실 0.1A죠. 0.1A 곱하기 120, 120옴이죠. 그러면 전압 V가 나오는데 V는 15V가 나와요. 그래서 모두 다 15V예요, 기준은. 이 기준이 15V가 되도록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mA는 이제 0.03A죠. 0.03 곱하기 500 해도 역시 이제 15가 나오고, 0.3 곱하기 50 해도 15가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곱해서 15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쭉 한번 가보세요. 여기 가보시면 100mA 그랬죠. 100mA는 0.1A 곱하기 150옴 해주면 15V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5가 되도록 한다. 답은 15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150, 그죠? 100mA인데 이제 암페어로 표현하면 0.1이 되는 거고, 어쨌든 15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바로 되는 거니까 여기서 3번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내용,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경우에는 또 너무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이런 거 요령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외우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문제 맞출 수 있겠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 관로를 각종 접지 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려면 대지와의 전기 저항 값이 몇 옴 이하의 값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래서 수도관을 접지용으로 쓸 때 이런 얘기죠.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자, 21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또 3옴 이하로 써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2옴 이하인 경우, 이건 어떤 경우예요? 금속재 분기할 때, 그렇죠? 분기점으로부터 이렇게 분기하는 경우 금속재 수도 관로가 대지저항, 전기저항 값이 2옴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5m를 넘을 수 있다. 그래서 본래는 이제 5m 이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2옴 이하가 되면 5m를 넘어도 된다. 이제 분기점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답은 바로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암기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런 이제 안찌름, 그렇죠? 수도 관나의 접속 안찌름이 75mm 이상인 이런 경우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안찌름 75mm 미만의 금속재 수도관은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서 할 것. 이런 값들을 이제 다 암기해 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도 쭉 한번 읽어 보세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해보시고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80A 퓨즈를 수평으로 붙이고
전격 전류의 1.6배 전류를 통한 경우에 1.6배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1.6배 전류, 본래는 1.1배를 기준으로 항상 하는데 1.6배인 경우에는 몇 분 안에 용단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퓨즈의 용단 기준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걸 보시면 이제 답은 120분이죠.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본래 이게 앞에서 봤던 38조죠. 전격 전류의 1.1배인데 1.6배가 되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 100을 한번 기준으로 쭉 살펴보자 그랬죠. 그래서 100A 이하인 경우에는 120분, 이상인 경우면서 200A 이하인 경우 120분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분 1시간, 2시간, 이게 3시간, 4시간 되는데 이제 100A 이상 이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2시간 기억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100A 근처다 그러면 2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120분 2시간 3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배는 잘 안 나오는데 2배의 경우 2, 4, 6, 8 이렇게 나가죠. 2, 4, 6, 8, 10, 12 그 다음에는 없어요. 10, 12 그리고 이제 바로 20분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압 가공 전선과 상부 조형제의 옆쪽에서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이것도 또 다시 또 생각이 나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예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이런 것들도 잘 알아줘야겠죠. 그리고 고압이죠. 상부 조형제 옆쪽이 되는 겁니다. 케이블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단 전선은 경동 연선이다 그랬으니까 케이블은 아니에요. 케이블이 아닐 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표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2m, 1m 그죠? 이거는 저고압 가공 전선이죠. 2m, 1.2m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부 조형제의 위쪽, 옆쪽. 케이블의 경우에는 얼마라고요? 케이블의 경우에는 40.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는 80 이렇게 돼야겠죠. 다 외워줘야 돼요. 그리고 위쪽도 마찬가지죠. 케이블의 경우에 1m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럼 문제로 가보시면 답은 얼마예요? 1.2m가 되겠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우려가 있으니까 좀 더 멀리. 그리고 특고압이 아니라 고압이죠. 상부 조형제 옆쪽, 위쪽이 아니라 옆쪽. 위쪽은 얼마예요? 2m죠. 2m죠. 가보시면 위쪽은 2m, 옆쪽은 1.2m.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거 먼저 기억하고 사람의 우려가 접촉 우려가 없을 때는 좀 더 멀리 40cm 멀리 그래서 80이 되게 케이블인 경우에는 다시 40 더 멀리 그래서 0.4m가 되도록 이렇게 시설할 수도 있다. 기타 조형제는 어떻게 따라가요? 이렇게 1.2m를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1.2m 이렇게 역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80, 케이블일 때 40.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판단 기준 제 79조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내용은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사용 전압이 60kV를 넘는 경우 전화선로의 길이 몇 킬로미터마다 유도 전류가 3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몇 킬로미터마다 그리고 몇 암페어를 3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 2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거, 3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거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자, 그럼 판단 기준 표를 보겠습니다. 제 105조예요. 105조에 가 보시면 기준은 60kV 그렇죠? 이하인 경우 그리고 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12km마다 0.2 마이크로암페어, 40km마다 3 마이크로암페어 이렇게 기억을 해야겠죠. 기준은 60kV 그렇죠? 킬로미터 수는 12, 40. 전류는 2, 3 이렇게 또는 12km마다 2 마이크로암페어, 40km마다 3 마이크로암페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서 앞으로 돌아가시면 60kV 넘는 경우죠. 초과했고 그럼 몇 킬로미터? 40km마다 3 마이크로암페어 이렇게 두 개 다 기억해야 되고 본래는 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12km마다 2 마이크로암페어 이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표에서 같이 좀 알고 계시고 계속 이것도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니까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문제가 이제 두 개 나와 있는데 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될 수도 있다. 고압의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측. 자, 그러면 벌써 또 답이 나와야 되죠. 접지공사 뭐예요? 제 3종 접지공사. 그렇죠? 자, 그리고 제 3종 접지공사를 해야 될 곳 고압용 계기용 변성기 2차 측. 특고압이면 일종이죠. 특고압이면 일종인데 그냥 고압용 그랬으니까 3종 접지공사를 하게 된다.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자, 판단 기준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고압용 계기의 변성기의 2차 측에는 3종, 특고압의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고압 제3종, 특고압 제1종 다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 문제는 5궤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한 저압 가공 전선이 횡단보도교 위에, 그렇죠? 어디에?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되는 경우 그 노면상 높이는 몇 미터? 몇 미터인가요? 답 3미터 이렇게 나오죠. 3미터. 자, 보세요. 여기 저고압 가공 전선의 높이인데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얼마예요? 3.5m? 3.5m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에 가보시면 3.5m 돼야 될 것 같은데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한 저압 가공 전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절연 전선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전선이 아니라 절연 전선 사용한 경우에는 3m. 그래서 3.5보다 조금 안전한 범위로 더 이제 범위를 좁혀준 거죠. 그래서 본래는 3.5m인데 케이블이나 절연 전선을 사용한 경우 3m. 그래서 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는 얼마예요? 그 외에는 5m 이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교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4m까지 감할 수도 있다. 도로 횡단은 얼마죠? 도로 횡단 지표상 6m입니다. 6m. 아주 중요해요. 다 6m, 3.5m, 3m. 철도 궤도의 경우, 궤도 횡단,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이상 다 알아둬야 됩니다. 다 중요해요. 모두 다 기출이 됐던 그런 내용이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 틀릴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공 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한 가공 지선에 관한 내용이겠죠. 자, 1번에 소선의 지름은 소선은 지름 2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다. 맞죠?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6m 이상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지선의 안전율은 1.2 이상이고 허용 인장 하중의 최저는 4.31kN으로 한다. 4번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은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1, 2, 3은 다 틀린 거죠. 틀리고 4번이 자, 이 문제 다시 할게요. 설명을 잘못해서요. 이 문제 예. 설명부터 다시 하시겠어요? 이 문제 처음부터요. 이 문제. 네, 신호 드리겠습니다. 예. 하이, 큐. 다음 문제는 이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해당하는 건데요.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한 가공 지선이죠. 가공 지선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을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 쭉 보시면 수치가 다 나와 있죠. 수치를 다 암기를 해줘야 돼요. 가공 지선, 소선의 지름, 횡단, 도로 횡단하는 경우 높이, 안전율 얼마인지, 인장하중 4.31. 4번에 보시면 소선은 몇 가닥 이상으로,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 몇 가닥 이상으로,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이게 좀 일단 문제는 답이 쉬워요. 답이 쉽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값이 조금씩 틀려 있었죠. 실제 값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판단 기준 제67조를 보시면 3번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안전율은 얼마예요? 2.5죠. 1.2, 1.5도 아닌 2.5 이상일 것. 허용 안전 인장 하중의 최저는 4.31. 요거는 맞죠. 요거는 맞았어요. 2번에 보시면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 몇 가닥? 3가닥 이상. 그리고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할 것.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지중 부분 지표상 30cm까지의 경우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은 철봉을 사용하고 이 지지선 얘기하는 거죠. 가공지선 그죠? 지지선 가공지선이 아니라 가공전선로의 지짐을 사용하는 그런 지지선을 얘기하는 거죠. 지지선. 제가 앞에서 설명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 문제 다시 보시면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이니까 지지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이런 거에 이런 거를 지지하는 지지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안전율 2.5 그리고 세가닥 그리고 소선지름 2.6mm 인장하중 4.3mm 이런 거 다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지표 위로 30cm까지는 내식성 그래서 아연 도금 철봉을 사용하는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제 틀린 내용을 다 이제 맞춰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4번 이어서 4항에 있는 내용이죠.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죠. 지표상 4.5m, 보도의 경우에는 2.5m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 다니는 도로. 그리고 이제 보도는 차가 다닐 수 없는 경우에 2.5m까지도 할 수 있다. 다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공칭 단면적 몇 밀리미터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하는가? 답은 3번으로 체크되어 있죠. 내용은 판단 기준 제19조 6, 16, 2.5 이렇게 나가죠. 1종 접지공사의 경우 6 스퀘어, 2종 접지공사의 경우에는 16 스퀘어인데 여기 보시면 고압전로 또는 제3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전로를 변압기에 의해 결합하는 경우에는 6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쓴다.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3종 특3종의 경우 공칭 단면적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할 것. 그래서 1종이나 특3종 같은 경우 다 15mm, 저항값은 15mm의 값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얼마예요? 답은 바로 6mm 스퀘어가 되는 겁니다.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을 조가용선의 행거로 시설하고자 할 때 행거의 간격 요거 50cm였죠. 조가용선 묶는 경우 그렇죠? 케이블 자체의 무게가 이제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가용 전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때 50cm 이하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고압이나 특고압이나 마찬가지예요. 단 재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판단 기준 69조에 보시면 고압인 경우 행거의 간격을 얼마 이하로 한다? 그래서 50cm 이하로 한다. 인장 강도도 알아두면 5.93 단면적 22스퀘어 이상의 재료는 뭐예요? 아연도 철 연선일 것. 그래서 연선인 선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압이나 또는 고압의 경우였죠. 그런데 판단 기준 106조에 보면 특고압의 경우에는 값이 어떻게 돼요? 값이 같습니다. 같아서 50cm가 되죠. 이거 역시. 그리고 금속 테이프를 사용하면 20cm 이하가 되는데 단 인장 강도가 다르죠. 13.93이 돼야 되고 단면적은 같아요. 재질이 뭐예요? 아연도 강연선. 그래서 강선이다. 이제 그렇죠? 앞에는 철연선 그랬죠. 철연선. 그리고 인장 강도가 다르고요. 5.93 특고압의 경우에는 13.93 이렇게 되고 강연선을 사용한다. 강철선이죠. 강철선.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 우리가 2, 3년 정도, 최근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 범위에서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을 살펴봤어요. 쭉 보니까 어때요?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고 수치 약간 이제 바꿔서 이제 오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기준 같은 거 살짝 이제 바꿔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 느낌으로 보자면 그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겠네 이런 이제 감이 들죠. 단 좀 내용이 공부한 내용은 이렇게 좀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직도 이제 공부할 내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 이런 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제 열의를 갖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이런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술기준, 판단기준 내용을 다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더 공부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